뭐, 한글을 배우라고요? 여기 한글을 단순한 장식이라고 싫어하는 미국 언어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보여준 놀라운 이것 때문에 편견의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는데요. 이 교수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H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존 밀러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자신을 호기심 많은 교수라고 여겨왔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며 매일 단어와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비밀들을 탐구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서구의 언어들이 가장 완벽하고 발전했다고 믿었고,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저희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체계들은 단순하거나 그저 장식적인 것으로 치부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맑은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있던 중 한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보고서는 여러 나라의 문해율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한국에 관한 내용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해요. 저는 단순한 문자 체계라면 효과적일 리 없다고 항상 생각했었는데 이 사실에 놀랐어요. 그 체계는 바로 한글이었는데 한글은 600여 년 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아름답고 간결한 문자예요. 그 순간 제 안에 새로운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거나 유치하다고 여겼던 문자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글에 대해 이전에 단순히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으로만 여겼던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그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온갖 기사와 연구 자료를 읽으며 한글이 어떻게 인간의 입모양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고민했어요. 알고 보니 한글의 모든 글자가 자신이 내는 소리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었더라고요. 이러한 논리적인 설계 덕분에 사람들이 읽고 쓰기를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제가 한때 단순하다고 여겼던 디자인이 사실은 깊이 있는 혁신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제 예전 생각이 너무 좁았던 건 아닐까 하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큰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제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글이 한 나라의 높은 문해율을 이끌 수 있다면 저도 언어와 학습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에 도전해볼 때가 된 것이겠죠.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이 제 학생들에게 새로운 이해의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교실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밝은 눈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즐겁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제 공부방에 앉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글자와 기호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글의 한 획 한 획이 지식의 세계로 통하는 열쇠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경이로움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글의 놀라운 체계와 그 진정한 힘을 교실에서 시험해볼 작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세우던 중에도 의구심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단순한 한글이 문해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전통적인 복잡성에 의존해왔던 제 동료들이 제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여정이 제가 수년간 쌓아온 많은 생각들을 도전하게 할 것임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적은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제 결심은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한글 뒤에 숨겨진 혁신적인 정신을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체계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경험이 단순히 언어에 관한 교훈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줄 것이라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 예상치 못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이 여정은 곧 제가 언어, 문화, 그리고 교육의 예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어요. 그 눈을 뜨게 한 아침 이후로 저는 반드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채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교실에서 한글을 활용한 실험을 계획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문자 체계가 정말로 사람들이 읽고 쓰는 방법을 바꿀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우선 한글에 대해 배운 모든 것들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말할 때 인간의 입모양을 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제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두면서 이것을 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해 보았어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가득한 교실을 떠올렸고 각 학생들이 각 글자의 논리를 깨닫게 되면서 서서히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저는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날 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항상 열려있던 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한글을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규모 학생 그룹에게 소개해보겠다는 제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단순한 문자 체계인 한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시험해볼 파일럿 수업으로 시작하고자 했어요. 동료 교수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분의 지지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아이디어를 비웃거나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에요. 실험을 돕기 위해 저는 재능 있는 한국어 교사인 사마라 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과목에 능숙하실 뿐만 아니라 참을성과 다정함도 갖추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드리자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사마라 선생님께서는 단순함과 명료한 사고의 힘을 믿으신다며 제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셨어요.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니 제 계획이 더욱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오랜 저녁 시간 동안 수업안을 준비하고 교수 자료들을 모으느라 바빴어요. 한글 자모가 말소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차트와 시각 자료들을 만들었어요. 마치 제 학생들에게 직접 말씀하듯이 아이디어를 소리내어 설명하는 연습도 많이 했어요. 모든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수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잡한 언어 표현들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어요. 마침내 첫 수업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작은 학생 그룹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학생들은 호기심과 머뭇거림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최근에 발견한 한글의 놀라운 디자인과 빠르게 읽기를 가르칠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단순한 글자들을 보여주며 각 글자가 내는 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러자 몇몇 학생들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고 몇몇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마라 선생님께서 수업의 일부를 맡아주셨어요. 부드러운 어조로 글자들을 결합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 주셨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소리의 그림을 그리듯 공중에 손짓으로 도형을 그려 보이시더라고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교실은 웃음소리와 단어를 만들어 보려는 작은 목소리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교실을 돌아다니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드렸어요. 학생들이 소리를 따라할 때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교정해 드렸어요. 우리는 함께 이 흥미로운 여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단어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때마다 저는 함께 기뻐해 드렸어요. 아무리 작은 진전이라도 그것은 큰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학생들의 눈에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아침에 들어왔던 머뭇거리는 학습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학생들과 함께 배우며 언어와 문해력에 관한 오래된 고정관념에 도전해 볼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 앞으로의 여정은 도전적이면서도 놀랍도록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첫 수업 이후로 제 하루하루는 새로운 에너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목표와 기대를 안고 다시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매일 아침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배우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교실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와 벽에 잔잔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마치 자연이 우리의 새로운 모험을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삶의 장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기분이 들었고, 각 학생들이 자신만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학생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를 건넸어요. 학생들의 대답은 때로는 수줍고 때로는 대담했지만 언제나 진솔했어요. 이 작은 제스처가 진정한 대화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실은 서서히 변해갔어요. 한때 조용했던 책상들이 늘어선 공간이 이제는 활기찬 토론과 함께 서로의 발견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머뭇거리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어 새로운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들리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기억에 남는 한 수업 시간에 저는 한글 자모들을 결합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어요. 칠판에 간단하고 명확한 그림을 그리며 각 글자를 소리와 연결하는 선을 표시했어요. 그러던 중 평소 말수가 적었던 한 조용한 학생이 손을 들고 수줍게도 자신이 생각한 글자들이 어우러지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 학생의 눈에는 불안함과 자부심이 뒤섞인 빛이 반짝였고 저는 그 용기를 꼭 축하해 주었어요. 그 작은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거대한 도약처럼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마다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이 소리가 어떠세요? 라고 잠시 멈춰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여정에 동참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드렸어요. 학생들의 질문은 때로는 단순하고 때로는 깊이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가르침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대화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느 오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간단한 단어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한 소녀가 한 학생의 발음을 부드럽게 교정해 주었고 또 다른 학생은 두 글자가 비슷한 점을 알려주었어요. 그 순간 제 교실이 하나의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배우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격려하는 양방향의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학생들 사이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작은 친절과 협력이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또한 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때 한글의 힘을 의심했던 날들이 떠올라 보였어요. 제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회의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단순함의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존경심으로 대체되었어요. 매 수업은 저에게 언어뿐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교육의 힘이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흘러가면서 저는 우리 수업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썼어요. 매일의 미소, 돌파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들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어느 저녁 제 노트를 보다가 한 학생이 여기서 배우는 것은 마치 비밀의 정원문을 여는 느낌이에요 라고 적은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 한마디는 제가 만들고자 했던 공간, 즉 각 학생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구하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수업마다 저는 다양한 교수법을 실험해 보았어요. 소리와 글자를 맞추는 게임, 공중에 글자를 그려보는 활동, 그리고 수업을 친근한 경쟁으로 바꾸는 소규모 그룹 활동들을 도입했어요. 교실 안의 에너지는 전염되어 어려운 날에도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하며 배우는 과정이 단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실험이 원래의 계획을 훨씬 넘어선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살아 숨쉬는 변화의 교훈이 되었어요. 읽기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공동체 정신이 꽃피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찼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이 한 장은 진정한 변화의 교훈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장 위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실, 밝은 얼굴들과 굳은 결심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모든 수업, 모든 도전이 더 밝고 서로를 이해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한 걸음임을 발견했어요. 몇 주가 몇 달로 지나면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우리 작은 교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과 희망의 불꽃이 피어났어요. 한때 조용하고 불안해 보이던 제 학생들이 점점 자신감 있는 독자이자 열정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학생들이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익힐 때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한글의 각 글자가 숨겨진 이해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오후 따스한 햇살이 교실을 가득 채우고 가능성으로 공기가 따뜻해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학생들이 간단한 문장을 쓰며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살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한때 한 단어도 제대로 쓰지 못했던 한 소녀가 미소를 지으며 이제 글자들이 마치 그림처럼 보여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뭉클하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실험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배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실 안에는 일정한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 수업마다 한글 인사로 시작하며 학생들이 그 목소리가 칠판에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글씨처럼 자연스럽게 연습했어요. 저는 소리와 글자를 맞추는 작은 게임을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짝을 지어 서로 도우며 즐겁게 활동했어요. 교실은 웃음소리와 친근한 경쟁으로 활기를 띠었고 서로 도와가며 실수를 교정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실이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어느 날 특히 활기찬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함께 조용한 토론 시간을 가졌어요. 한글 배우면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자 늘 수줍어하던 한 남학생이 조용하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비밀 코드를 찾은 느낌이에요. 예전엔 단어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제 친구들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교육이 단순히 사실과 숫자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감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교실의 발전 소식이 퍼지면서 학부모님들과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님께서 수업 시간에 방문하시어 자녀들의 변화에 감탄하셨어요. 제 아이가 이렇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은 희망과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우리 작은 실험이 교실의 벽을 넘어 더 넓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매 순간의 진전을 일기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수업이 느리게 진행된 날이나 어떤 학생들이 더 어려워했던 도전들도 모두 적어두었고 한글로 한 문장을 처음 썼던 순간이나 수줍어하던 학생이 자랑스레 손을 든 순간 등 돌파구도 함께 기록했어요. 하나하나의 기록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상기시켜 주었어요. 물론 이 여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우리 교수법이 더 큰 교육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이해의 빛을 발할 때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저는 더 많은 수업과 활동,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 워크숍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실에서 저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장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매 수업마다 성공의 파장이 점점 더 넓어지며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교육과 배움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일이 언어와 삶을 동시에 기념하는 축제와 같다고 느꼈어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어요. 매일 교실을 나설 때마다 그날의 성취감과 앞으로 이 변화를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다짐이 함께했어요. 우리 교실에서 성공의 파장이 곧 내 벽 너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원한 가을 아침 제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문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 방문객 몇 분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지역 신문에서 오신 교육자와 기자분들이었고 우리 실험의 진전을 직접 보고자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을 맞이하며 한글이라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제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드릴 때 저는 자부심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단정한 복장을 하신 다정한 눈빛의 한 남성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박 선생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국가지도교육위원회의 대표라고 하시면서 선생님의 교수법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의 노력이 우리 지역의 많은 학부모님과 교육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말씀은 마치 포근한 포옹과도 같아서 우리 작은 실험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후 한 무리의 국제 교육자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그분들은 한글이 문해력을 높이고 배움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교실 구석구석을 안내해드리며 벽에 붙은 다채로운 차트와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있는 모든 글자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서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와 학습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다리와 같아요. 라고 설명드리자 교육자분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우리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꿈꾸면서도 동시에 약간 두려웠던 날이 찾아왔어요. 바로 특별 시상식 날이었어요. 존경받는 국제단체에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시상한다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 시상식은 전 세계에서 오신 교육자와 리더들이 모인 웅장한 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발표 준비를 하며 제 경험을 정리했고 한글에 대한 회의감에서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게 된 제 여정을 곱씹었어요. 시상식 당일 저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일찍 도착했어요. 교육과 학습에 평생을 바쳐온 다른 교육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부드러운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그 공간은 희망과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제 이름이 불리자 저는 무대 위로 걸어 나섰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서구의 교육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겪었던 도전과 작은 승리, 그리고 교실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마치 마음에 직접 다가오는 비밀 언어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수줍은 학생의 순간도 회상했어요. 저는 매일의 수업이 제 학생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변화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전했어요. 제 연설이 끝나자 그 자리에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우리 일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해받는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받은 상은 단순히 우리의 성공을 인정받은 것만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시상식 후에는 많은 분들이 다가와 자신들의 교수와 학습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한 교육자분은 선생님의 방법을 통해 때로는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가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 진심 어린 대화들은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되찾은 것을 느꼈어요. 아직 영감을 받아야 할 학생들도 많고 격려해 드려야 할 선생님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받은 영감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변화의 물결로 퍼져나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깊이 감사와 결의를 담아 앞으로도 새로운 교수법을 탐구하고 오래된 믿음에 도전하며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비밀의 정원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상식 이후로 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약속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우리 일이 멀리까지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어요. 그 영광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안겨주었어요. 이제 매일 아침마다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학생들의 열정적인 얼굴들이 보였어요.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할까요? 라고 인사드렸어요. 학생들의 대답은 항상 달랐어요. 때로는 조용했지만 때로는 신나게 반응해 주셨고 언제나 희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시상식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준 것처럼 매 수업이 더 나은 세상을 이해해가는 한 걸음이 되었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에 고무되어
저는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 시리즈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었거든요. 학교 강당에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하고 근처 학교의 교사분들, 지역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독서가가 된 몇몇 학생들까지 초대했어요. 의자들을 원형으로 배치한 후 한글의 역사와 특별한 디자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서 각 워크숍을 시작했어요. 한글의 각 글자가 우리가 말할 때 입모양과 어떻게 맞물리도록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배우기 쉽게 해주었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어느 워크숍 시간에 저는 모두에게 여러분,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눈이 커지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젊은 교사분께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는 한때 문자 체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이 여정을 시작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 일이 교실의 벽을 넘어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또한 제 자신의 삶 속 변화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때 한글의 힘을 의심하며 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그때의 일들은 이제 아주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학생, 모든 교사,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이 이 새로운 이해의 새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상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증거였어요. 워크숍이 점점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강당은 활발한 토론, 친근한 의견 교환, 그리고 조용하지만 깊은 깨달음의 순간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 후 한 학부모님께서 저는 제 아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의 교육 방식 덕분에 배움이 즐겁고 단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한마디는 우리 실험이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것은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어 놓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학교 부지를 천천히 산책하다가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나뭇가지들이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이 잎사귀 사이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훨씬 더 큰 것으로 성장했는지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으로 발전했는지를 곱씹어 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배움의 방법들을 탐구하고 나누며 모두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지식의 정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성인을 위한 간단한 독서 모임을 만들거나 모든 형태의 배움을 기념하는 지역 사회 행사를 조직하는 등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연령대 간의 다리를 놓으며 언어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의 도구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매번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설렘과 사명이 함께 느껴졌어요. 결국 이 새로운 이해의 새벽은 배움이 평생 이어지는 여정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여정은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학생들,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모두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아이디어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매 수업, 매 따뜻한 미소 속에서 저는 이것이 배움과 성장의 멋진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글 경험으로도 한 사람의 생각과 영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며 한글을 더 널리 알리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